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아파트는 양주 회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로제비앙 엘가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간단한 기본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 두 개의 건설사가 연합해서 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둘 다 1군 브랜드는 아니죠. 비메이저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규모는 최고 29층, 지하 주차장은 2층까지만 내려가네요. 규모는 361세대로 크지 않습니다. 타입은 84 타입으로만 분양을 합니다. 분양 세대수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84 단일 평형으로 분양을 하고요.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리고 B보다는 A가 많죠. 아직 평면도가 안 나왔는데 아마 A타입이 4베이 판상형일 것 같고, B타입이 아마 타워형이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오는 민영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이 됩니다.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본 스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6월, 3년 정도 남았고요. 주차 대수는 1.44대입니다. 평균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난간 종류가 유리난간이에요. 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유리난간 달기 쉽지 않은데, 네, 유리난간을 달아줬습니다. 세대 창고는 아쉽게도 없고요. 지하 주차장은 2개 층, 1층에는 택배차가 들어갈 수 있게 좀 높게 시공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 이 아파트 좀 인상적이었던 게 녹색 건축 등급이 되게 낮았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녹색 건축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소음도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이 별이 4개나 돼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소음을 되게 날림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제비앙 엘가 같은 경우는 그 소음에 좀 그래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상제 아파트의 유리난간 훌륭하고요. 소음도 꽤 신경을 썼습니다. 커뮤니티 한번 볼게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나온 커뮤니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있는 것들이죠. 예, 모든 아파트에 있는 것들. 그냥 법적으로 채워야 하는 시설들만 채워 넣은 모습입니다. 300세대 규모다운 아파트 커뮤니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이상 바라는 건 불가능하죠. 네, 강남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커뮤니티를 300세대 규모에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유지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자, 적용 규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또 보셔야 될 게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해 지역 배정 때문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다행히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때문에 양주시 외 거주자들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북부 지역이 주로 생활권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으시기에 적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 로제비앙 엘가가 있는 양주 회천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양주 신도시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이거 좀 크게 보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요 가운데 요 산 지형을 기점으로 나눠서 이 오른쪽 동쪽이 우리가 옥정이라고 부르는 옥정 신도시, 옥정지구, 그리고 서쪽 왼쪽이 우리가 회천 신도시라고 부르는 회천지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규모는 옥정지구가 더 큽니다. 옥정지구가 2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옥정 신도시 모습은 이런 좀 네모난 정방형 형태를 띄어요. 가운데 중심 지역, 호수공원과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뭔가 이런 정방형 형태의 신도시라면, 해천지구 같은 경우는 요 1호선 철길을 따라서 선형으로 뭔가 이렇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당이랑도 비슷하죠. 분당도 탄천을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배치가 된 도시니까요. 그리고 덕계역, 그리고 이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회천중앙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몰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옥정지구보다는 이 역세권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네, 옥정 중앙역도 여기 개통이 되면 역세권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긴 하겠죠. 지금 당장은 회천지구가 조금 더 교통은 좋은 편이다. 반면 회천지구는 이런 공원, 이런 중앙에 이런 큰 공원 같은 게 없죠. 네, 그다음에 학원과 같은 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옥정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의 장단점이 좀 확실한 편이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제비앙 엘가의 입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공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회천 중앙역. 아마 입주 시기에 즈음해서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2029년, 2030년 신설이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도보로 가면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이런 교육 시설들이 주변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좀 신설이 빠를 것 같은데 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좀 신설이 좀 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 학교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중학교는 네, 근처에 있어요. 중학교는 멀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 앞에 중심 상업지구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 인프라 괜찮죠? 네, 이마트도 가까운 편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수변 공간, 예, 청담천이라고 하는 천 옆에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 공간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여기가 신도시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 끄트머리 있죠? 네, 신도시 외곽 부분 요 밖은 네, 신도시가 아닌 일반 구도심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 환경이 어수선할 수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통 환경을 좀 보면 서울 3대 업무지구 찍어보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 출퇴근은 좀 힘들다고 봐야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고 하지만 우리에겐 GTX가 있죠. 네, GTX-C 개통이 된다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 초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옥정이나 회천의 가장 큰 키워드, 네, GTX-C 덕정역 접근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84A 타입 기준 최고가 5억 2,900만 원이 나왔어요. 1층은 좀 싸죠.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정한 차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추가할 게 있죠.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될 발코니나 에어컨 한 1,500만 원 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분양가는 한 5억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스탠다드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고요. 이자 후불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입주 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가? 자, 양주시는 지금 비규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LTV 70%까지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가 15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6억 이하로 대출이 나오는데 LTV 70% 적용을 해도 3억 7천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더하면 입주 시에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있으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5억, 17억 이런 거 보다가 2억이라고 하니까 참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로제비앙 엘가의 안전 마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제비앙 엘가는 이 위치에 있고요. 세대수는 좀 작습니다. 300세대 규모, 분양가는 5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주변에 아파트들 지금 분양을 마치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분양한 요 회천 중앙역 인근에서 제일 먼저 분양한 아파트인 요 대광 로제비앙 23년도에 분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한 4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에 분양한 로제비앙 그랜드 생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억 후반대 분양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분양한 파라곤 아파트는 드디어 5억이 넘었습니다. 5억 한 2천만 원에 분양을 했고 로제비앙 엘가가 분양가가 가장 비싸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작년에 분양한 이 파라곤과 비교를 해 보면 파라곤이 학교도 더 가깝고 네, 역도 더 가깝습니다. 세대 수도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상품성이 좀 더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히려 한 1,000만 원 정도 싸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아파트가 아직 네, 완판이 안 됐어요. 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어서 만약에 뭐 로제비앙 엘가에 청약을 하실 생각이 있다. 그럼 그 전에 한번 뭐 어느 정도의 동호수가 남아 있는지, 괜찮은 동호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싸게 더 좋은 상품성 좋은 아파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곤 가격에만 비춰보면 로제비앙 엘가의 가격 메리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간 한 반년 동안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파라곤 대비 비싸고 하지만 파라곤의 상품성이 더 좋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주변 대비 싸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치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GTX 소재가 점점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가격적으로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오를 여지가 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더 남쪽에 있는 네, 덕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살펴봅니다. 이 덕계역 주변은 이 회천지구 최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어느 정도 상권도 좀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런 지역이죠. 연식 같은 걸 고려하면 여기는 일단 2023년 한 3년, 한 2에서 3년 정도 된 지역이니까요. 고려하면 회천중앙역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5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고 4억 후반대 아파트들인데 연식 차이가 한 4-5년 정도 나는 걸 감안하면 적개역 주변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주, 옥정 신도시, 옥정, 회천지구 합쳐서 유일한 역세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이제 향후 7호선이 연장돼서 옥정 중앙역이 생기고 GTX-C가 덕정역에 다니게 되면 이 적개역 주변의 역세권 메리트가 좀 상대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양조, 옥정, 회천지구 모두 호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나쁠 게 없긴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덕정역 주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정역 주변 이 양주 회천지구는 이 GTX 덕정역 접근성을 앞으로 가격이 위계가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동탄도 동탄역 주변으로 다 가격 위계가 결정이 돼 있고요. 분당도 분당선에 있는 역들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천, 신도시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선 덕정역 주변 한 도보 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아파트 거의 없어요. 네, 신축이라고 할 만한 아파트는 서희 스타일스랑 이편한 세상 더 스카이 이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아파트들은 준신축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구축이죠. 네, 이런 상황인데 신축이면 다 좋으냐? 얘네들이 신축이긴 한데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이편한 세상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초등학교도 없고 뭐 중학교도 없고 뭐 여기 옆에 이마트 하나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좀 열악한 수준이고 이 서이스타일스도 초등학교가 가깝긴 하죠.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그 외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덕정역과 매우 가깝긴 하지만 가격이 실거래가 한 4억 초반대가 찍혀 있는 오히려 아까 그런 덕계역이나 회천 중앙역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제비앙 엘가는 GTX 덕정역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거리가 좀 있긴 해요. 걸어갈 수는 없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요 지역들 덕정역 인근에 있는 회천지구 분양 이 아파트들은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 아파트들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정리해 보면 지금은 안전마진이 없습니다. 지금 가격은 로제비앙 일가 비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 주변 가격 대비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GTX가 좀 더 개통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입지다. 내석정력과 상당히 가까운 입지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뤄보는 로제비앙 엘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주 회천지구 중에서도 회천중앙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장점도 많았지만 학교도 가깝고 주변에 하천도 있고 장점도 있었지만 소규모, 너무 규모가 적고요.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단점이 있었죠. 특히나 요 규모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주변 단지들이 대부분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본다면 로제비앙 엘가는 그거의 절반 수준인 300세대 좀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나 나중에 환금성에서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가격 역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었지만 가격 메리트가 좀 낮게 나왔죠. 주변 대비 큰 가격 메리트가 없고 안전 마진 역시 현재 기준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GTX가 개통을 한다면 가격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덕정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 많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이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제비앙 엘가는 버스로 10분 정도 거리이면서 학교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현재 기준에선 마진이 없기 때문에 청약 인기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양주 일대에 미분양이 많기도 하고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청약 들어간 거 보니까 그렇게 썩 인기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제비앙 엘가 역시 시장에 관심이 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 시장의 관심은 전부 다 동탄, 반도체 벨트, 경기 남부에 쏠려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좀 매우 소외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따라서 미분양 추측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청약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로제비앙 엘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